주택시장 선행지표 중 하나로 꼽히는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년 8개월 만에 90%를 돌파했습니다. 경매 시장 인기와 더불어서 봄나들이 대신 부동산 임장에 나서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걷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임장의 세계, 전문가와 또 전문가의 생생한 후기와 함께 유망 지역 임장 노하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설춘환 교수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실 임장도 교수님한테 처음 듣고 배웠는데 네. 지금 이게 최근 경매 시장 살아나고 있다. 이 팩트입니까? 네, 팩트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경매 시장을 통해서 일반 매매 시장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걸 판단할 때 네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아파트가 3번 유찰된 아파트가 있냐, 예. 3번 유찰된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권리상의 문제 없고 물건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번 유찰되었다. 예. 그러면 일반 매매 시장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번 유찰된 아파트가 많을 때도 여전히 좀 일반 매매 시장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한 번 유찰되고 곧바로 낙찰된다. 그러면 일반 매매 시장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의 분위기가 역시 그렇다. 한 번 유찰되면 웬만하면 낙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네.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4월에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약 3,144건으로 전월 대비 18%나 증가했고요. 특히 이제 4월에 서울의 아파트 경매 건수가 351건, 약 8년 10개월 만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또 입찰 경쟁률로 좀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통상 아파트의 입찰 경쟁률이 거의 10대 1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네. 점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전국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뭐 90%가 넘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더 넘어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낙찰률이 무려 40%를 돌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우리가 이제 낙찰가율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10억인데 낙찰이 9억이 됐다. 그럼 낙찰가율 90%. 예, 그럼 통상은 지금은 9억 원 이상이 낙찰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낙찰률은 경매 건수 대비 낙찰된 물건 건수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예전에 한 100건 나왔으면은 한 28건, 30건 정도가 낙찰됐는데 지금은 무려 40건이 낙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슈가 됐던 물건 중에 하나가 이제 용산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이를테면 나인원 한남. 네네. 이 아파트가 이제 감정가가 78억 5천만 원. 이게 신건이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감정내 시점이 2023년 2월 감정. 그런데 이번에 경쟁률 5대 1을 뚫고 낙찰이 신건에서 무려 93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 실거래가는 이제 103억 원.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 부익부 빈익빈. 네.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는 더욱 고가 아파트로 또 인기가 없는 것은 또 인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 3구나 이를테면 용산, 영등포 이런 곳들은 또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반해서 오히려 구축의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확 떨어지고 있는 지역. 이를테면 서울의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찰가율이 오히려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2번 유찰된 아파트가 유일하게 있는 지역이 거의 노도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물 상황도 좀 궁금한데 특히 서울 지역은 뭐 보니까 인기도 많고 또 수요자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낙찰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낙찰된 물건 중에 한 3건 정도를 실제 사례를 가져왔는데 일단 서울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이 누가 뭐래도 입지가 좋고 뭐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역세권이라든지 뭐 또는 한강뷰라든지 더불어서 신축의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힐스테이트 청계가 경매로 나왔었는데요. 이 아파트는 2019년산, 그러니까 5년 차니까 신축의 아파트. 여기에다가 5호선 답심리역, 그다음에 2호선 신담역의 더블 역세권. 경쟁률이 무려 26대 1이었고요. 낙찰가율은 94%에 달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강 우성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4년산, 약간 구축 아파트인데 인기가 있었을까?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7호선 자양역에서 1분 거리, 초역세권. 여기에다가 한강이 또 가장 가깝게 보이는 한강뷰의 아파트. 그래서 경쟁률은 37대 1, 그다음에 낙찰가율이 무려 99%에 육박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왕십리 자이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아파트도 2018년산, 그러면 6년 차의 신축이라고 보여지고요. 5호선 행당역, 그다음에 2호선 상왕십리역 더블 역세권. 경쟁률은 또 무려 32대 1, 낙찰가율은 98%.
이외에도 지난번에 이제 송파구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신천동의 파크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에서도 입지가 좋고 신축의 아파트들은 여전히 가격만 좀 싸다고 생각된다면 경쟁률 무지무지 높다, 낙찰가율도 그러네요.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낙찰가율 100%인 경우에 그러면 시세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 나던가요, 통상? 실제로는 네. 실거래가하고는 한 5% 정도 차이가 여전히 났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최근에 매매가 많이 안 돼가지고 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예. 매물이 별로 없는. 매물이 없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이를테면 층도 좋고 뷰도 좋고 이래서 예. 오히려 고가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 경매 시장이 통상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이제 응찰자가 몰린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경기하고 인천에서도 눈에 띄는 매물이 있었다는데.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네.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이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예. 네, 이렇게 이제 수도권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기도와 인천이라 하더라도 신축의 역세권 또 대단지 아파트라고 한다면 네.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 그중에 이제 인천의 청라 같은 경우가 청라 롯데캐슬 아파트가 이제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입찰 경쟁률은 10대 1, 낙찰가율은 92%. 사실 이제 우리가 청라 하면 가장 아쉬운 것이 이제 지하철역이 없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지하철역이 곧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7호선 연장선. 예, 그래서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곧 7호선 연장선이 생기는 역세권의 아파트고 걸어서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다. 또 그다음에 청라 하면 이제 커넬A가 또 상당히 쾌적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강점이 있어서 10대 1 낙찰가율은 92%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또 하나 인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송도입니다. 송도. 네, 그래서 송도의 이편한 세상 아파트 경쟁률이 이제 32대 1, 낙찰가율은 91%인데 역시 이제 이 아파트도 2019년산 5년 차의 신축이었고 인천 1호선 송도 달빛 축제공원역에서 이제 역세권의 아파트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또 상당히 인천에서는 인기가 많았고요. 경기도에서도 두 건이 좀 눈에 띄었는데 첫 번째는 안양의 평촌의 이를테면 꿈마을 아파트. 네. 여기 이제 경쟁률이 18대 1이었고 낙찰가율은 이제 79%. 오히려 이 낙찰가율이 79%였던 것은 감정 시점이 좀 오래되었고 그때가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이 아파트는 이제 4호선 평촌역에서 역세권. 이 아파트가 이제 인기가 많은 것은 평촌에서 가장 학군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평촌 학원가를 도보로 5분 거리에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아파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두천시 지행동의 송내주공 1단지 아파트. 감정가가 1억 9천만 원이었는데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1억 3천만 원. 요거는 이제 1호선 지행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대단지 아파트. 31대 1. 그다음에 낙찰가율은 84%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제 경기도나 인천에서 1억 원대 아파트 네. 투자자로서도 상당히 좀 접근하기 쉽고 내 집 마련하기에도 좋다. 그런 면에서 아마 낙찰가율과 입찰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어때요? 실제로 임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늘어났나요? 실제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금매로 사시고자 하는 분들 네. 또는 이제 경매로 낙찰을 고려하는 분들이 실제로 임장을 많이 다니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네네. 마포구 임장 특강을 했는데 예. 공지 한 2, 3일 만에 한 14명이 마감이 되어서 오랜만에 와. 상당히 이제 놀랐었습니다. 실제 이제 마포 같은 경우도 교통과 교육 여건이 좋아서 인기가 좀 상당히 많았는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뭐 마포역이라든지 아현역, 공덕역, 광흥창역, 상수역 근처의 아파트가 또 상당히 인기 많았고요. 예. 반면에 이제 합정역이라든지 뭐 홍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상가, 꼬마 빌딩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 아무래도 이제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임장은 상당히 중요하고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임장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뭐 기억납니다. 처음부터 설 교수님 이렇게 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저기 14분으로 이제 마감을 했다고 네. 하셨으면 교수님이 이제 앞에 딱 서시고 14분이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으시는 거죠. 네, 약간 이제 4인 1조로 4인 1조로. 네네네. 그래서 두 명씩 이제 두 명- 임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4인 1조로.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정민행한테 자주 쫑코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옛날 생각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멘트가 나오다 보면은 뭐 배달도 뭐 친절하게 응대하고 하던 요즘 다 앱으로 하는데요 뭐 이런 식인데 배달 네. 전화로 주문하신다고 하셔갖고. 저랑 비슷하네요. 워낙 이제 인터넷 발달했고 어지간한 부동산 정보 또 뭐 다 어플로 보고 그런데도 굳이 임장을 가시는 이유는
네. 일단 어플로서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네.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도나 온라인 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가령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마포의 한강변 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강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강뷰가 잘 보일 것이다. 잘 보일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좋을 것이다. 예. 근데 막상 가보니까 오히려 방음벽 고가도로가 있어가지고 3층까지는 한강이 잘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예. 4층은 약간 좀 보이고 아하. 오히려 중개업자분 말씀으로는 7층부터가 네. 잘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8층과 3층의 가격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가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강서구 마곡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네. 마곡요? 우리가 이제 마곡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대장 아파트라고 치면 마곡 엠벨리 7단지가 사실 가장 대장의 아파트입니다. 이를테면 9호선 마곡나루역, 이를테면 5호선 마곡역의 W 역세권에다가 상당히 녹지 비율도 좋고, 이를테면 뭐 서울 보타닉공원 뭐 등등이 다 좋았는데 특히 이제 어찌 보면 마곡 같은 경우에는 남향의 아파트보다 동향의 아파트가 또 선호도가 좋은 적이 있었어요. 왜요? 네네. 왜냐하면 보타닉공원이 보이거든요. 뻥 뚫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막상 가보시면 지도상에는 잘 안 보이고 있는데요. 마곡 MIC 복합단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곡의 7단지 아파트에 준해서 앞에 건물이 높은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뷰가 다 죽었다. 아하.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아쉬운. 현장 가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동대문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생선 재래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또, 가보니까 생선 비린내가 비린내가 이것은 현장 가지 않으면 그러네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남양주하고 김포를 다녀왔는데 예. 이게 이제 계단식 아파트예요. 예. 그러면 계단식 아파트에 통상 엘리베이터가 예. 중간에 있잖아요. 예. 중간에 나와서 오른쪽으로 2호, 왼쪽으로 2호. 어. 근데 이런 아파트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한쪽 호수에 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붙어 있는 호수는 상당히 핸디캡이 있죠. 그렇죠. 네, 소음이라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건 현장 가지 않는 이상은 확인을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임장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경매 쪽 이제 알게 되면서 임장이라는 용어를 알게 됐는데 이게 부동산도 그러면 사실 임장인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렇게 둘러보는 거. 네. 이게 부동산 임장하고 네. 경매 임장하고 좀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매매를 위한 임장하고 예. 경매를 위한 임장에서 먼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부분은 먼저 지역 분석은 같은 거죠. 그렇죠. 내가 아파트를 예. 매매하나 네, 경매하나, 예. 야 교통이 어떠냐, 학군이 어떠냐, 뭐 편의시설, 공원 등이 어떠냐 네. 이런 예. 부분 똑같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물건 분석에서도 같은 점이 있습니다. 뭐 단지 크기라든지 브랜드, 층, 보존 등기는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일반 매매는 점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다음에 어찌 보면 명도를 또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매는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일단 아쉬운 부분. 물론 이제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법원의 기록, 우편물,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통상 뭐 일반 그렇죠.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아내가 집 좀 보러 맞습니다. 왔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일단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입찰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접적으로 다른 호수, 이를테면 매매 나온 거나 전세 나온 거나 그걸 보고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매 입찰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요즘에 공부 삼아서 임장을 네. 많이 하기도 하는데 뭐 나는 이번에 임장을 할 때 아파트 배를 눌렀을 때 굉장히 뭐 두려웠고 설레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실제로 입찰할 거라고 한다면 배를 눌러서 점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연히 그냥 공부 삼아서 예. 임장을 할 때 배를 눌러서 점유자랑 확인하는 것은 저는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지켜가면서 임장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맞는 얘기네요. 네. 그럼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매물도 워낙 많고 또 뭐 1억 넘게 싸게 샀다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이제 방송 보시고 또 경매 임장 가보실까 하는 분들도 뭐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 날 좋은 날 가면 또 그것도 좋잖아요. 나들이 느낌 나고. 나들이 느낌 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를테면 날씨가 좋을 때 예. 가면은 모든 사람들 좀 편하게 지역도 좋게 보입니다. 근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좀 칙칙해 보이게. 네, 그래서 오히려 임장을 갈 때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일단 분위기 자체도 별로 좋지 않은. 그래서 임장 갈 때 준비물이 뭐 김밥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장을 만약에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사전에 예. 손품을 많이 팔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풍. 많은 분들이 그냥 임장하면 현장 가서 모든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예. 그것은 이제 처음에 완전 초보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사전에 손품을 좀 팔아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전에 그 지역을 좀 분석을 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뭐 지도 등을 좀 확대해서 역세권인지 편의시설은 네. 뭐가 있는지 공원은 또 강은 학교는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아하. 체크하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감정 평가서하고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해서 우리가 뭐 단지의 크기, 브랜드, 층, 향, 보존 등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매도 호가하고 이를테면 매수 호가, 그다음에 이제 매물의 개수가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호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최근에 거래된 국토부 실거래가 등을 좀 확인해서 예. 이를테면 얼마에 좀 매매가 되었는지 여부를 꼭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팁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2,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는 판상형의 아파트가 있고 타워형의 아파트가 있어요. 똑같은 평형대인데. 네. 근데 통상은 판상형 아파트가 훨씬 더 인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상형의 로얄층은 이를테면 10억. 예. 근데 1층은 한 1억 싸서 9억. 타워형 아파트는 로얄층이 9억. 네. 1층이 8억. 네. 그러면 똑같은 평형인데 판상형은 로얄층이 10억, 이를테면 타워형은 1층이 8억. 네. 2억 원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안 보고 이를테면 로얄층이 10억 됐는데 뭐 타워형의 2층이 이를테면 한 8억 2천에 됐다. 와, 아파트 가격이 엄청 떨어졌구나. 전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장 가서 좀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임장을 갈 때 그냥 막연히 가기보다는 그 지역의 임장 후기를 한번 찾아서 읽고 가면 훨씬 더 좋더라. 이걸 어디서 파악해요? 네이버 이를테면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뭐 이를테면 마포 임장 후기, 뭐 이를테면 마곡 하면 임장 후기. 나와요? 예,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녀온 얘기를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임장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더라.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좀 경험하고 또 현장에 가보면 훨씬 더 임장이 재미있더라, 유익하더라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임장 같습니다. 관련 어플은 없어요? 임장 관련된 어플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통상 뭐 이를테면 지도라든지 지도. 예, 또는 뭐 이를테면 아파트 시세나 이런 것들은 뭐 네이버 부동산, 뭐 호갱노로 이런 어플이 있을 뿐이지 임장만을 위한 그냥 특별한 임장 어플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경매 초보자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임장을 가서 뭐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실제로 들려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부터 물어봐야 될지 좀 막연하거든요. 네. 그 뭔가 좀 임장 체크리스트 이게 따로 있나요? 네, 일단 조금은 있는데요. 예. 일단 우리가 초보자분들이 현장에 갔었을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이를테면 시세나 매물을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뭔가 실제로 이렇게 살거나 팔거나 할 거 아니면 좀 약간 네, 부담스러워. 맞습니다. 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제로 뭐 당연히 내가 산다, 판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네. 사실 거짓으로 좀 약간 살려고 하는 것처럼 해서 시세를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중개업자분은 그냥 솔직히 경매 나와서 시세를 확인하고 싶다. 그럼 또 잘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또 내가 정말 싸다면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마음 편하게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경매가 중개업소 그분들한테는 큰 뭐 그거는 안 되잖아요. 메리트가 전혀 없죠. 네. 우리는 일반 매매할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러나 또 이제 낙찰을 받고 또 세를 준다라거나 하면 좋을 텐데 그것에 대한 뭐 기대감은 별로 이제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보면 이제 지금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별로 체크리스트가 약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내가 아파트를 산다면 뭐 상가를 네. 산다면 등등 있는데 먼저 이제 경매 아파트에 대한 뭐 체크리스트를 한번 먼저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에 가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먼저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이제 관리비가 얼마 나오냐 통상 그 중에서도 체납 관리비가 얼마냐. 가끔 이제 체납 관리비가 한 900만 원도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낙찰자는 3년치 공용 부분을 떠났습니다. 법률상 네네. 무조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중개사무소에 가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통상 지금 매물의 개수가 어떠냐. 매물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매매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느냐, 하락하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가급적이면 RR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얄동과 로얄층을 네네. 좀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대장은 로얄동, 로얄호수. 그러니까 이제 네네. 로얄동과 로얄호수는 약간 주관적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 이를테면 초등학생을 키우는 엄마들은 또 초등학교가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곳.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RR이 있을 것 같고요. 중개사무소가 그래도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거니까 그 지역의 호재나 악재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지역에 갔더니 우리 지역에서 이제 비행장이 이전한다. 굉장히 큰 호재. 예. 예. 또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 이를테면 쓰레기 메리트가 또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또 악재.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를테면 브랜드, 뭐 일조, 조망
또 이런 네.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상가라고 한다면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마포구 임장을 다녀왔는데 네. 자연스럽게 그 6호선 망원역이 있더라고요. 예. 망원역에서부터 망리단길 한강 네. 쪽으로 유동인구가 엄청나더라. 그래서 이제 현장에 직접 가보면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유동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주거보다는 상가가 또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